여러분, 착한 가게도 못 버틴다. 서울 시내 착한 가게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834곳입니다. 이게 정부라면 이게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가 이게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착한 어떤 가게라고 생각되는 가게에게 이게 정부가 이게 인정을 주는데, 그러면 인정을 주고 나면 쓰레기 봉투도 제공하고요.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주고요. 뭐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가게면 잘하고 있으니 열심히 더 잘해라.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주고 이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가 착한 가게가.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이 조선일보가 취재한 건데요. 1년 새 가격 인상한 착한 가게 비율입니다. 80개 정도의 착한 가게를 조사를 했는데 50%가 가격을 올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내린 곳은 없습니다. 아예. 50%면 80개 중에서 40개입니다. 40개. 가격을 올린 곳이 40개. 가격을 유지한 곳은 32곳이고요. 가격을 내린 곳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착한 가게 없어 인정을 포기한 곳도 3곳은 있고요. 폐업한 곳도 5곳이나 있습니다. 폐업한 곳도 5곳이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착한 가게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 치솟는 인건비라든가 게다가 재료비 폭등, 여기에 공공요금 폭발까지 이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치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말입니다. 가게 운영비와 인건비는 남아야 돼요. 내 인건비도 조금은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착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신나게 일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게세는 나가고 그리고 각종 경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는데 내 인건비가 한 개도 안 나온다. 0이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들 겁니다. 결국 내 인건비가 하다못해 말입니다. 가게를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나와야지 이게 착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가게를 운영할 비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가격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착한 가게 인정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그런 가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강남의 명동만두, 이 떡만두국이 6,500원입니다. 6,500원. 이 6,500원이 7,000원으로 올리더니 다시 또 500원 올렸습니다. 1년 만에 2번 올린 거예요. 6,000원에서 6,500원, 6,500원에서 7,000원, 7,000원에서 7,500원까지 말입니다. 여기도 사장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콩나물 무침에 깻잎 장아찌까지 반찬으로 나가서 주변에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기는 하나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버틴다. 깻잎 한 박스에 24,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30,000원 넘게 올랐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식초 한 병에 1,200원짜리 하던 것이 지금은 2,500원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버티겠느냐. 음식 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지 못한다 하는 게 지금 명동 만두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집을 알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싸고 맛있습니다. 재료도 좋은 거 쓰고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홍제동 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국수입니다. 여기도 3,500원에서 4,000원. 아직까지는 4,000원이 싼 가격이에요. 그죠? 다른 데 비하면 국수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죠.
예, 착한 가게를 유지는 하긴 하나 올릴 수밖에 없는 거. 마포에 있는 솔립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찌개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000원가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격 1,000원 올려 미안해요. 이렇게 예, 팻말까지 써놨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영경궁도 마찬가지. 자장면이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랐어요. 밀가루가 오르니까 이게 뭐 쉽지 않죠. 종로구에 있는 거 먹고 갈래 지고 갈래 삼계탕이 12,000원이었는데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80여 곳 중에 절반 40곳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834곳에 착한 가게가 있는데 이들 가게들은 어떨까요? 거의 비슷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고세금에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와 재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착한 가게라는 걸, 이 착한 가격이라는 것을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주변에 가보면요. 요즘 음식 가격이 참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왜 음식 가격 자꾸 올리시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국밥집을 해본 당사자로서 말입니다. 요즘같이 최저임금 오르고 예, 올해도 5%나 올랐거든요. 올해도 5%. 이 와중에도 5%가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돈을 더 줘야지 사람들이 와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어렵지요. 여기에다가 난방비, 전기료 장난 아니잖아요. 뭐 2배 나왔다는 데가 예산일이 돼버렸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난방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재료비는요. 작년에 대비해 보면 뭐 2배 올랐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쉽게. 그러니 이게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착한 가게도 예, 못 버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일까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 폭등이나 예, 이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 또 한 번 드려야 되네요. 저는 실물 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까지도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는 건 참 예, 우리 사회가 살기 참 팍팍해졌다 이런 생각을 참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요. 예,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펴야 되는데 예, 지도자들이 경제를 몰라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경제 얼마나 알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어렵다고 치부해버리거든요. 나는 경제 몰라도 돈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그거거든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 경제를 알아야지 시류에 대응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경제 예상보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실물 경제가 위기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있죠. 그러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착한 가게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사회가 참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한 이게 어느 누구든요. 경제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경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는 것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